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작품은 박일로의 작품입니다. 박일로의 기출문제, 박일로의 작품이 기출된 것을 살펴볼 건데요. 이 박일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박일로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 누앙사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2학년 때 쪽지 시험도 많이 봤었고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던 그런 작가이고 그런 작품입니다. 이 누앙사라는 제목은 이 작품은 이 누앙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누앙이라는 말은 우리 같이 뭘 떠올릴 수 있냐면 단표 누항이라는 말 떠올릴 수 있고요. 단표 누항 떠올리니까 또 뭘 떠올리죠? 예, 단사 표음 떠올릴 수 있겠죠. 결국엔 누항이나 단표 누항이나 단사 표음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안빈 낙도나 안분지족과 관련이 된 말들입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사실 조선 전기에는 안빈 낙도 할 땐 뭐 하냐면요.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렇지만 뭐 행복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왕사에서는 어떡하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고파요. 라고 말하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왕사 할 때 뭘 공부했었냐면 박일로의 누왕사라는 작품은 바로 조선 전기 문학과 조선 후기 문학을 잇는 교량적 역할, 다른 말로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이 교량이라는 말이 다리란 말이죠. 그래서 다리는 이쪽 편과 저쪽 편에 걸치고 있죠. 그럼 조선 전개문학과 조선 후기문학의 과도기적 역할,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누항사라는 작품의 조선 전개문학의 특징과 조선 후기문학의 특징이 모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전개문학의 특징이라면 어떤 거 있을까요? 충효열이요. 굉장히 대표적이지 않습니다. 충효열과 같은 유교적인 내용. 이것이 바로 조선 전개문학의 특징이고요. 조선 후기문학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선생님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배고파요. 솔직한 얘기. 이제부터 진솔한 얘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이 누앙사라는 작품은 계속해서 화자가 뭘 원하냐 하면 안뱃낙도 하기를 원해요. 안분지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무하죠.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 하면 왜 그 소 빌리러 간 얘기 나오잖아요.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 주인이 야 어떡하지? 너한테 못 주겠는데 뭐 야 건너편 저 사람이 뭐 꿩고기랑 그다음에 술이랑 갖고 와서 나 그거 잘 먹었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박일로가 소를 빌리지 못하고 이 삐쩍 마른 사람이 막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집에 돌아간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배고파요. 속상해요. 정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박일로가 분에 겨워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 한숨 못 자고 꼴딱 세워서 새벽에 그 밭 가는 농부의 노랫소리를 듣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내가 양반으로서 내가 뭐 해야 돼? 나 안본지족하고 안본낙도 해야지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박일로의 누앙사라는 작품은 아주 완벽하게 조선 전기문학의 특징과 조선 후기문학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작품이고요. 누앙사는 한번 기출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 쌤이랑 다룰 작품은 박일로의 누항사란 작품은 아니고요. 상사국이란 작품입니다. 상사국이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누항사라는 글을 썼던 박일로가 상사국이란 작품도 썼죠. 상사국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상사병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상사는 좋아하는 거고요. 곡은 노래고요. 그러면 상사곡 러브송입니다. 근데 박일로는 막 안빈낙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막 배고프지만 야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안빈낙도 해야지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누강사에서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박일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양반이잖아요. 양반이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노래를 자기 이름을 걸고 발표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여기서의 사랑의 대상은 연인은 아니겠구나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 저는 연인으로 보겠어요 라고 해도 뭐 그렇게 봐라 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본다면 이 여기서의 상사 역시 임금에 대한 상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의 갈래는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연군가. 조금 길게 보면 뭐 충신이 주군을 사랑하는 노래, 그 뭐죠? 충신, 연주지사. 어제 그럼 우리 이런 거 배웠는데요. 뭐요? 고려가요. 정사의 정과정곡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정철의 삼인곡, 그 다음에 송민곡도 배웠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남녀 사랑에 빗대어서 임금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해석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부터 상사곡 해석하겠습니다.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 더 서러운 건 임그리워 서럽도다. 이게 좋으네요. 내가 지금 문제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미 그리워서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제목 상사곡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재확인했습니다. 양대의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원래 양대는요, 이거 지명이랍니다. 중국의 지명인데요. 그냥 여기서는 뭐 무슨 무슨 정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양대의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있다. 반쪽 거울이요. 이러는 순간 우리는 파경이라는 거 생각하면 되죠. 원래 파경이 뭐예요? 거울을 쪼개서 내 반쪽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회할 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회할 때 내 짝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내가 반쪽 거울 들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반쪽 거울 누군가가 들고 있을 거고요. 그 나머지 반쪽 거울 들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임이겠죠. 반쪽 거울이라는 걸 갖고도 우리는 화자가 놓이는 상황은 바로 이별의 상황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네요. 요소에 화자가 처한 상황이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청주도 아니오고 배관도 그쳤으니 여러분들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문학 볼 때 혹은 뭐 비문학 볼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 중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었는데 45번 문제에 우리에게 시효를 다 줬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거 확인하면서 참고하면서 풀어주면 되죠. 청조가 뭔가 했더니 신녀 서왕모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심부름 대주고 소식도 가져오는 그런 새야. 그런데 뭐예요? 청조도 안 오고 배관도 안 와요. 그래서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요. 이게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배관은 안 나와 있지만 다 뭐겠습니까? 다 청조와 배관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 애예요. 즉 임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 애들이죠. 좋은 애예요? 좋은 애예요. 청조와 배관은 좋은 애들이지만 얘가 그쳐에 있죠.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못 듣는 거죠. 그런데 임의 모습을 보겠는가? 화조월석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화조월석, 얘는 없네요. 화조월석은 뭐예요? 아침에 꽃 피고 저녁에 달 뜰 때,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경치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도 그리워할 뿐이로다. 누구를? 임을.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니. 와, 화자가 그냥 남성 화자로 드러나 있네요. 남성 화자가 임을 그리워요? 그럼 뭐예요? 임은 대놓고 그냥 임금인 거예요. 이제나 있지 않을 눈에 절로 밟히거늘 서로 아니 그리워하겠는가?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3년 같도다. 너무 지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3년도 하루 같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가 3년 같아요. 원수가 아니라 못 있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처는 그 어떤 사람인가? 이 사택망처는 이사 갈 때 아내를 두고 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인간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어떻게 아내를 두고 갔을까? 아내처럼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두고 갔지?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 있는 곳 알고자. 그 있는 곳 누가 있는 곳? 이 사람이요. 사택망처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알고 싶어.
그 사람이 알고자 한다면 진나라든 초나라는 아니 가겠는가? 진나라 초나라 중국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인들 아니 가겠는가? 무심하고 쉽게 잊기 배우나 보고 싶구나. 무심하고 쉽게 잊은 사람 누구예요? 사택 망쳐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해야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자와는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향한 총명이야. 사광인들 미칠 소냐. 나 있잖아. 나 되게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총명한 데가 있다. 어디가 총명하냐면 임향한 내 마음. 임을 잊질 못해. 그 총명함은 사광보다 더해. 이 사광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대요. 그런데 뭐 새소리를 듣고 적이 물러갈 걸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사람인 거죠. 그 사람보다 임양한 총명만 따진다면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아. 화자가 내가 사광보다 낫다.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가니 총명이 병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을 절대 못 잊는 거예요. 임에 관한 한은 난 누구보다도 총명해요. 병이 돼요? 무슨 병이겠습니까? 임을 못 잊는 병이니까 상사병이겠죠.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나는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수척한 얼굴이 시름개와 거목하니 다 그가 막 배꼽까지 내려가려 그래. 취한에 흐린 듯 청심원 소화반 먹어도 효험없다. 이 청심원 소화반 약이에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 고황이 된 병을 편작에 넣고 치겠는가? 우리 고황 본 적 있어요. 고황 어디서 봤냐면 들어봤죠? 네, 천석 고황에서 본 적 있어요. 천석 고황은 천과 선을 사랑하는 하는 고황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이 고는 심장 아래고요. 황은 횡격막 위래요. 그럼 심장 아래와 횡격막 위에 있는 병은요. 거기 병이 나면 못 고친답니다. 천속고항할 때 뭐였냐면 샘과 돌, 즉 이것이 자연이었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근데 여긴 보면 고황에 든 병을 편작인데 고치겠는가?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아있노라. 여기서의 고황에 든 병은 뭐였어요? 이거 천석고황 아니죠? 이건 뭐죠? 네, 이건 상사병입니다. 내 상사병은 못 고쳐요. 누가 와도 편장이라는 전설 속에 명의가 와도 못 고쳐요.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아있노라.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 되자 맺었던가. 내가 처음에 인과 인연 맺을 때 내가 이럴라고 뭐 하려고 이별해서 이렇게 죽을 만큼 그리워하려고 내가 상사하려고 내가 그렇게 인연을 맺었나? 라고 얘기합니다. 비익주 부부 되어 열리지 숲을 아래 나무열과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 망정 그랬어요. 43번 문제입니다. 육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림을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자문자답이 뭐죠? 혼자서 묻고 답하는 거죠. 혼자 묻고 혼자 답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선지간에 어느 일 남들에게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그리의 서럽도다 라고 얘기했죠.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임에 대한 그림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 이거야. 맞는데요? 답 찾았네요. 1번이에요. 풍자의 기법으로 임을 사랑하는데 뭔 풍자입니까? 그딴 거 없었습니다. 언어 유희요? 지금 언어 유희 할 때입니까? 의태어요? 의태어가 뭐지? 이게 모습을 흉내낸 말이죠. 모습을 흉내낸 말 우리 왜 사설시조 중에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막 엎치락뒤치락 막 겨우겨우 막 엎어질락 말락하게 뛰어가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거 없었어요. 반어적 표현이요? 없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4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귀역은 화조월석? 귀역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 화조월석이라는 시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 그쵸? 때는 되게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화조월석에도 나는 울며 그리워한다고 얘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니은은 짧은 동안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 나타내는 3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 하루가 3년 같대요. 너무 지루해요. 왜냐하면 임을 못 보니까요. 디귿은 이제 보이네요. 디귿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대요. 다 임 때문이죠.
리을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 상황을 든 일이 되자라는 시를 통해 임과 예정된 이별이요? 아니 잘 보세요.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일이 되려고 맺었던가? 아니란 얘기야. 내가 임과 헤어질 때, 임과 처음에 만날 때 내가 일이 되자. 이거 일이 된 바로 이별 가리켜요. 내가 이별하려고 만난 거야?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이 되자라는 시를 통해 임과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네. 아니야. 미안해. 여기 예정된이 틀렸어요. 5번 미음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45번입니다. 보기는 윗글에 사용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보기는 뭐 아까 쌤이랑 같이 읽으면서 봤었고요. 바로 내려서 볼게요.